어서 오십시오. 세민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커플룩이세요. 아주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네. 얼굴은 네. 일단 허 소장님은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피곤해 보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네. 사실은 제가 농담조로 지금까지는 네. 허 소장님 우리 그랬잖아요. 바른정당 어떡합니까? 농담조로 이랬는데 오늘은 정말 웃음기를 쏙 빼고 제가 나라 이름 표정으로 지금 앉았습니다. 아니 바른정당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충격파라는 거는 이게 몇 달 전부터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속된 말로 을러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은 당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왜요? 이제 정당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월급을 못 주는 상황. 그리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 같은 경우 9분 이제 뭐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그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그 중에 뭐 그만두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 사무처 직원 중에 한 명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지금 뭐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뭐 축하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청장 돌리기 좀 뻘쭘한 상황이 돼버렸고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그래서 상황.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이준석 최고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받은 거 하나 공개하셨죠. 요게 어제 저녁에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저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문자가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돌린 분들은 원외위원장들에게 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사무처에서도 이걸 받은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바른정당인 당원 중에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싶은 분은 뭐 예를 들어 탈당계, 그러니까 탈당계랑 입당계, 그러니까 바른정당 탈당계랑 자유한국당 입당계 링크를 걸어가지고 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출하면은 일괄로 제출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누구 명의로 나왔냐면은 그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때 구성하겠다고 했던 거. 그래서 강길부, 김용태, 황현철 의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바른정당을 나가는 게 사실 좀 미안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어제 동지들에 저는 대한 이 문자도 그랬지만은 어제 정론관에 국회에 서가지고 이제 8분이 서가지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저는 일부러 전문을 읽었어요. 다른 분들은 방송으로 그냥 발췌된 걸 보셨겠죠. 전문을 읽었는데 거기 어디에도 지금까지 바른정당 내 구성원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뭐 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남아서 해달라면 미안함의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다 친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신감 같은 거, 동지에 깜짝 대한 놀랐어요, 비애감 같은 거. 이준석 의원은 친하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친하다 생각 안 했던 거 봐. 그러니까요. 아니. 짝사랑이었던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도 1년 동안 예를 들어 바른정당에서 있으면서 뭐 희노애락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뭔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우리는 보수 재통합을 위해서 뭐 큰 물로 갑니다. 뭐 이런 느낌의. 갑니다. 그리고 탈당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788-0146 팩스번호 입당하고 싶은 분 784-5078 뭐 팩스번호 이런 거를 문자를 돌리니까 남아있는 분들의 배신감 같은 게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별의 문화가 정당에서도 그렇고 또 뭐 부부끼리 간혹 이혼할 경우에도 그렇고 깔끔하고 편한 그런 이별이 아니라 항상 뭐 원한을 남기고 이런 뭐 감정을 굉장히 나쁘게 해서 헤어지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있는. 아름다운 이별은 유행가 가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형용모순이죠. 그렇군요. 바른정당.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바른정당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11명 의원들 남은 분들 그리고 남은 다른 당원들이 어떻게 추스리냐가 문제예요. 그게 앞으로 이제 한 3, 4일 정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의원 11명 남았죠. 그게 잘 추스려지면은 11명으로 또 이제 또 하던 거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 관리가 잘 못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질의멸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명은 공고합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상황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마지막 의총회 이제 그때 20명이 모였을 때 마지막 의총회 제가 갔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걸 좀 중재해 보려는 노력이 이제 있었죠. 중간에 예를 들어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김세현 의원 통합전대 같은 걸로 통합전대도 있고 전대 연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연기하고 좀 시간을 갖자 이런.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합의점이 좀 나올 것 같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솔직히 밖에 기다리던 기자들은 밤 12시 돼가지고도 야, 이거 우리 기사 다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거 봉합되는 거 아니야? 네.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12시쯤에는 갔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지점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통합전대랑 전대 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완고히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타결이 안 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11명이 남긴 남았지만 그 안에도 조금 더 잡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과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감정의 골이 지금 그걸 지금 서로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숙제군요. 숙제입니다. 숙제. 사실상 안 되면은 추가 탈당 가는 거죠,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유승민 의원의 리더십이 더 중요한데요. 뭐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이제 원내대표 맡고 있는 그 누구죠?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예고해놓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추가 탈당은 뭐 있을 거라고. 뭐라고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11명이라 얘기할 때 9명의 주호영 대표도 원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새로 한 분이 들어간 건 줄 알았어요.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이제 떠나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장례식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정당. 이제 제가 혹시 이거 오늘 하한가로 뽑아오신 분 없습니까? 바른정당? 제가 뽑아왔습니다. 성모 소장님이. 탈당파들을 뽑아왔는데요. 뽑아오셨죠. 원래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제 명분과 실리를 잘 조율해가면서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분당, 탈당, 뭐 합당 이런 거에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분 중요하죠. 물론 이제 내면적으로는 정치적 계산이 다 들어있지만 이 명분 결국 포장지입니다. 포장지가 근사해야만 국민들이 거기 동의를 해주고 그게 탄력을 받는데 그게 정치죠. 이분들은 뭐 어떤 명분도 없어요. 왔다 갔다. 포장이 잘 안 됐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명분이었죠. 포장이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최악의 명분으로 간 거죠. 그래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포장을 조금 더 한 게 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수가 뭉쳐야 한다. 뭐 조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자기 지지자들 일부는 동의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라서 자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대탈출극. 뭐 졸렬한 어쨌든 탈출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탈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막기 위해 가지고 보수가 통합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이제 모순이 있냐면은 원래 교섭단체가 많을수록 여당은 귀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당수가 많을수록 교섭단체가 특히 많을수록.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방송가에서도 그 원칙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뉴스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은 교섭단체 순서대로 해가지고 교섭단체까지는 종정을 동일한 분량으로 거의 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주체가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뉴스에 나가느냐 의견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토론회를 간다 보세요. 공식적인 토론회 같으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렇게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3명만 앉아 있는 거랑 바른정당 1명 더 앉아 있는 거는 무게감이 압박감이 다르죠. 2대1 구도냐 2대2 구도냐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걸 똑같이 했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의당이라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어딜 가더라도 여당은 2대1 구도로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게 사실 우리 살면서도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고깃집에서 3명이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할 때 2대1 구도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2대1이냐 3대1이냐는 천지 차이죠. 2대1이냐 2대2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이제 고깃집 이론으로 봐도 그런데 그걸 지금 뭐 정당이 교섭단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데 유리하다라는 명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명분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혹시 오늘 하한가로 국민의당 쪽 잡아오신 분 계세요? 저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 전 잡아오셨을 줄 알았어요. 오늘 바른정당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의당 얘기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급격하게 좀 변하는 모습이 보여요. 유성엽 의원이 일단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격렬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지 안 대표도 지지 않고 또 비판을 했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하한가는 이준석 의원이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오로지 이제 반문 발언만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 그것이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라가지 않거든요. 본인이 이제 당 대표 될 때 내가 돼야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실제 당 대표 되고 지지율이 전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되고 난 뒤에 이제 반문 발언만 계속하는데 그것이 호남 정서나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많이 어긋나는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의 구체적 지역구 의원, 호남 의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힘들고 불안해요. 지금 저게 우리 호남 정서를 반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호남 의원들은 드는 거군요. 그러면서 유성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정상이다.
그래서 안 대표에게 당대표 나서지 말라고 했던 거다. 지금도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는 물러나란 얘기잖아요. 그러자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나갈 테면 나가라죠. 제가 정확한 워딩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테면은 나가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내 길을 가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호남 중진들이나 호남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일관되게 몇 달 동안 보여주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어떤 뭐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고립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극중을 이야기하지만 극중이라는 건 진짜 틈바구니가 없는 중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돼서 이제 말라가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저는 보고요. 그만큼 안철수 의원이 처해 있는 입장이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당장 7개월 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라면 호남에서 한 명도 당선되기 어렵다. 그럴 정도의 극단적. 지금 바른정당에서 탈출해가 가는 분들도 지방선거가 제일 큰 변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 온갖 포장을 하지만 당장 뭐 지방선거에서 다 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공포감으로 지금 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결국 여기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많이 빠져가서 자유한국당 규모가 커지고 일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구애가 러브콜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싶은 건데 바른정당 11명 남았습니다. 교섭단체 무너졌습니다.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의당 지금 내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갈라지면 그다음에 재편이 어떻게 될 건가. 294 이거 바른정당 분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소장님이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또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연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김무성 대표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조금 더 조바심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호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평소 하시던 모습이랑 좀 다르게 좀 요즘 과격해진 발언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급하다는 거군요. 이 정도. 급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른정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도 만약에 박지원 대표나 아니면 바른정당에 대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뭐 결별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좋은 연대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연대하기 위해서는 뒤에 몇 명이 따라오고 이제 숫자는 체크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안철수 대표 뒤로 몇 명이 따라오는가.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대표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뒤에 내 뒤에 여러 명밖에 없네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적어도 해서 다시 교섭단체를 만들려면은 9명은 따라와야 되네요. 내 뒤에 9명 뭐 그 2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간당간당한지는 저희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아니 9명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건 됩니다.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그거는 뭐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례대표를 출당시키거나 아니면 비례대표가 남고 호남계가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에 제가 봤을 때는 은근히 예를 들어 없어지니까.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주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9명이라는 숫자의 그러니까 비밀. 안철수 대표는 항상 뒤에 적어도 내가 지역구 의원 한 10명 정도는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그 자신감은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그러면 그 9명을 채우냐 못하냐 숫자에 따라서 바른정당과 안철수계의 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숫자가 진짜 묘한 게 제가 어제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떤 분 한 분이랑 그 숫자를 세보니까 7이에요 지금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할 수 있는. 아니요. 잘 못 세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당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언론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7, 8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바른정당 분의 분석이었고 허성모 소장님은 민주당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만약에 일당이 깨어지면은 하반기 국회의장도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상임위 배정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게 사법 권력은 따로 독립돼 있는 거고 이제 행정부 청와대 권력과 국회 권력 두 개인데 이 국회 권력이 야당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청와대가 전국 운영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극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러브콜 갈까요? 국민의당에서? 저는 100% 한다고 100% 봅니다. 간다고 보세요. 호남 의원들 그럼 호남 의원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값을 올리면서 명분만 생기면 바로 일부는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 국민의당 내용 사태를 이런 베이스를 깔고 여러분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재편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 여권은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 정치판을 봤습니다.
오늘 하한가 하다 시간 다 갔습니다. 상한가 가보죠. 허성모 소장, 상한가 누구 올라오셨습니까? 예,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됐지만 크게 화제의 대상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냥 웃는 모습, 대통령 떠날 때, 예. 이제 뭐 대장 없으니 우리 좀 편해졌구나 그런 느낌으로 좀 화제가 되고 했는데. 와이셔츠 이렇게 걷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희경 의원이 어제 색깔론을 탁 제기함으로써 제 느낌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들한테 한번 각인되는 큰 기회가 됐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누가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항상 상한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관심 받을 사람들 골라오는데 그렇죠. 친박 돌격대. 친박 돌격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돌격대들. 잠깐 기다리세요. 허성모 소장. 임종석 비서실장. 어제 전희경 의원의 국감 발언 때문인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어쨌든 색깔론, 전대협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전희경 의원이. 그러니까 전대협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다 장악하고 있다. 또 그 전대협 출신들의 실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청와대 내부 실력이 부족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인사도 그렇고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전대협을 했던 거 맞고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임수경 씨가 북한을 방문하게 하는 등 그 시대에 뭐 어마어마한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4, 5, 60대들은 임종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 다 하면. 근데 20, 30대는 임종석을 잘 몰라요. 모르죠.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임종석을 전 세대 다시 각인시켜 준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플러스라고 보세요? 저는 플러스라고 보죠. 색깔론 재개봐야 지금 먹힙니까? 일부 자기 극단적 지지자만 좋아하지. 그리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20대에 어떤 변혁을 꿈꾸지 않는 젊은이는 쓸데없는 별 뭐 쳐다볼 만한 이런 가치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40대가 넘어서도 20대의 생각만 갖고 살면 그 사람들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임종석은 가장 빨리 자기를 변신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운동권 학생에서 빨리 현실 정치인으로 그렇죠. 변화하면서 빨리빨리 정리했고 재선 의원을 냈고 당의 사무총장을 냈고 그리고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을 했고 지금 비서실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로를 보면 자기의 가장 유망되는 정치인인데 그게 잘 부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전희경 의원이 인지도 쑥 올라간 겁니다. 완전히 띄워준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친박 돌격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누구예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홍준표 대표의 이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바른정당 탈당파 지난번에 나간 13명이랑 이제 나간 9명 해가지고 한 22명 정도와 연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 돌아오는 12월에 원내대표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땐 친박 청산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밑으로 의원도 다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친박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13명 지난번에 갔을 때 이분들이 13명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가면 뭐 사과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복당 받아들일 수 없다 완전 면박을 다 주면서. 모욕적인 발언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명에게도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힘을 다 빼놓고 시작해야지 본인들이 경쟁에서 유리하다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아마 이번에 원내대표 경쟁이 결국 홍준표 플러스 탈당파가 미는 김성태 의원과 그다음에 친박이 지금 홍문종 의원 간의 대결로 이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성태 대 홍문종. 홍문표. 제가 봤을 때는 청취자들이 뭐 어느 쪽을 응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만약 친박이 이긴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들어간 분들 굉장히 난감해지는 겁니다. 친박이 이긴다 하면 지금 홍 대표가 사실은 최고위원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않았습니까? 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는 뭐 여기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이건 정리가 된 거라고 보세요? 서청원이나 최경환 의원은 못 밀어낸다. 못하니까. 또는 못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안 밀어낸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딜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밀어내면 자기 불신임 투표거든요. 그거는 신임 불신임 투표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안 걸 것이고 이미 탈당파가 왔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는 세거든요. 그래서 일당이 돼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 밀어내버리면 일당 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박 핵심을 밀어내버리면은 들어오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권이 너무 세져요. 그러게 되면 오히려 홍준표 대표 자신이 위해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을 절절하게 싸움을 시켜놓고 있어야만이 자기도 독자적으로 중간에서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계파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오늘은 정치판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게 다 선거 때문인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선거와 권력투쟁. 선거와 권력투쟁. 예, 이 복잡한 판을 이 두 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좀 읽어봤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닥 보드 닫기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개 입마개. 문자가 오늘 라디오 재판정이 아닌데도 많이 들어왔네요. 68대 32. 강영욱 개훈련사의 입장을 여러분 설득을 다 들으셨는데도 입마개 하자가 더 많아요. 하자가 더 많아요. 이번 개물림 사고 정말 충격적이고 그동안 사실은 반려견들 때문에 좀 속상한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쪽이 68%. 아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씌우는 거는 반대한다 쪽이 32%로 지금 청취자들 문자 보낸 청취자들이 한해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재편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 여권은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 정치판을 봤습니다. 오늘 하한가하다 시간 다 갔습니다. 상한가 가보죠. 허성모 소장, 상한가 누구 올라오셨습니까?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됐지만 크게 화제의 대상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냥 웃는 모습, 대통령 떠날 때, 이제 대장 없으니 우리 좀 편해졌구나 그런 느낌으로 좀 화제가 되고 했는데. 와이셔츠 이렇게 걷고 걷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희경 의원이 어제 색깔론을 탁 제기함으로써 그렇죠. 제 느낌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들한테 한번 각인되는 큰 기회가 됐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누가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항상 상한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관심 받을 사람들 골라오는데 그렇죠. 친박 돌격대. 친박 돌격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돌격대들. 잠깐 기다리세요. 허성모 소장. 임종석 비서실장. 전희경 의원의 국감 발언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색깔론, 전대협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전희경 의원이. 그러니까 전대협 주사파들이 청와대를 다 장악하고 있다. 또 그 전대협 출신들의 실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청와대 내부 실력이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도 그렇고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대협을 했던 거 맞고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임수경 씨가 북한을 방문하게 하는 등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4, 5, 60대들은 임종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 다 하면. 근데 20, 30대는 임종석을 잘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임종석을 전 세대에 다시 각인시켜 준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플러스라고 보세요? 저는 플러스라고 보죠. 색깔론 재개봐야 지금 먹힙니까? 일부 자기 극단적 지지자만 좋아하지. 그리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어떤 변혁을 꿈꾸지 않는 젊은이는 쓸데없는 쳐다볼 만한 이런 가치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40대가 넘어서도 20대의 생각만 갖고 살면 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종석은 가장 빨리 자기를 변신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운동권 학생에서 빨리 현실 정치인으로 그렇죠. 변화하면서 빨리빨리 정리했고 재선 의원을 냈고 당의 사무총장을 냈고 그리고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을 했고 지금 비서실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로를 보면 자기의 가장 유망되는 정치인인데 그게 잘 부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전희경 의원이 인지도 쑥 올라간 겁니다. 완전히 띄워준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친박 돌격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누구예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홍준표 대표의 이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바른정당 탈당파 지난번에 나간 13명이랑 이제 나간 9명 해가지고 한 22명 정도와 연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 돌아오는 12월에 원내대표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땐 친박 청산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밑으로 의원도 다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게 정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친박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13명 지난번에 갔을 때 이분들이 13명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가면 사과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당 받아들일 수 없다 완전 면박을 다 주면서. 모욕적인 발언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9명에게도 이제 슬슬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힘을 다 빼놓고 시작해야지 본인들이 경쟁에서 유리하다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아마 이번에 원내대표 경쟁이 결국 홍준표 플러스 탈당파가 미는 김성태 의원과 그다음에 친박이 지금 홍문종 의원 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라면 호남에서 한 명도 당선되기 어렵다.
않나. 그럴 정도의 극단적. 지금 바른정당에서 탈출해가 가는 분들도 지방선거가 제일 큰 변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 온갖 포장을 하지만 당장 뭐 지방선거에서 다 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공포감으로 지금 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결국 여기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많이 빠져가서 자유한국당 규모가 커지고 일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구애가 러브콜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싶은 건데 바른정당 11명 남았습니다. 교섭단체 무너졌습니다.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의당 지금 내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갈라지면 그다음에 재편이 어떻게 될 건가? 294 이거 바른정당 분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소장님이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또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연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김무성 대표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조금 더 조바심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호 소장님 말한 것처럼 평소 하시던 모습이랑 좀 다르게 좀 요즘 과격해진 발언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이 정도. 급하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바른정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도 만약에 박지원 대표나 아니면 바른정당에 대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과 뭐 결별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좋은 연대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연대하기 위해서는 뒤에 몇 명이 따라오고인지 숫자는 체크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 안철수 대표 뒤로 몇 명이 따라오는가.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대표도 이제 자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뒤에 내 뒤에 여러 명밖에 없네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적어도 해서 다시 교섭단체를 만들려면은 9명은 따라와야 되네요. 내 뒤에 9명 뭐 그 2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간당간당한지는 저희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아니 9명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건 됩니다.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그거는 뭐 충분히 될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례대표를 출당시키거나 아니면 비례대표가 남고 호남계가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에 제가 봤을 때는 은근히 예를 들어 없어지니까.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주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9명이라는 숫자의 그러니까 비밀. 안철수 대표는 항상 뒤에 적어도 내가 지역구 의원 한 10명 정도는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그 자신감은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그러면 그 9명을 채우냐 못하냐 숫자에 따라서 바른정당과 안철수계의 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숫자가 진짜 묘한 게 제가 어제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떤 분 한 분이랑 그 숫자를 세보니까 7이에요 지금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할 수 있는. 아니요. 잘 못 세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언론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7, 8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바른정당 분의 분석이었고 허성모 소장님은 민주당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만약에 일당이 깨어지면은 하반기 국회의장도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상임위 배정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게 사법 권력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거고 이제 행정부 청와대 권력과 국회 권력 두 개인데 이 국회 권력이 야당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청와대가 전국 운영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극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러브콜 갈까요? 국민의당 저는 향해서? 100% 한다고 100% 봅니다. 간다고 보세요. 호남 의원들 그럼 호남 의원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값을 올리면서 명분만 생기면 바로 일부는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 국민의당 내용 사태를 이런 베이스를 깔고 여러분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 무슨 말이냐면 정당수가 많을수록 교섭단체가 특히 많을수록.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방송가에서도 그 원칙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뉴스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은 교섭단체 순서대로 해가지고 교섭단체까지는 종정을 동일한 분량으로 거의 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주체가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뉴스에 나가느냐 의견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토론회를 간다 보세요. 공식적인 토론회 같으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3명만 앉아 있는 거랑 바른정당 1명 더 앉아 있는 거는 무게감이 압박감이 다르네요. 2대1 구도냐 2대2 구도냐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걸 똑같이 했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의당이라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어딜 가더라도 여당은 2대1 구도로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게 사실 우리 살면서도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고깃집에서 3명이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할 때 2대1 구도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2대1이냐 3대1이냐는 천지 차이. 2대1이냐 2대2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이제 고깃집 이론으로 봐도 그런데 그걸 지금 뭐 정당이 교섭단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데 유리하다라는 명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명분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혹시 오늘 하한가로 국민의당 쪽 잡아오신 분 계세요?
저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 전 잡아오셨을 줄 알았어요. 오늘 바른정당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의당 얘기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급격하게 좀 변하는 모습이 보여요. 유성엽 의원이 일단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격렬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자 안 대표도 지지 않고 또 비판을 했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하한가는 이준석 의원이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오로지 이제 반문 발언만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 그것이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라가지 않거든요. 본인이 이제 당 대표 될 때 내가 돼야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실제 당 대표 되고 지지율이 전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되고 난 뒤에 이제 반문 발언만 계속하는데 그것이 호남 정서나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많이 어긋나는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역의 구체적 지역구 의원, 호남 의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군요. 힘들고 불안해요. 지금 저게 우리 호남 정서를 반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호남 의원들은 드는 거군요. 그러면서 유성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정상이다. 그래서 안 대표에게 당대표 나서지 말라고 했던 거다. 지금도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는 물러나란 얘기잖아요. 그러자 그렇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나갈 틈 나가라죠. 제가 정확한 어딩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테면은 나가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내 길을 가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호남 중진들이나 호남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일관되게 몇 달 동안 보여주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고립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극중을 이야기하지만 극중이라는 건 진짜 틈바구니가 없는 중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돼서 이제 말라가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저는 보고요. 그만큼 안철수 의원이 처해 있는 입장이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왠가 하면 지방선거가 당장 7개월 후에 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커플룩이세요. 아주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얼굴은 일단 허 소장님은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피곤해 보이시는 거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실은 제가 농담조로 지금까지는 소 소장님 우리 그랬잖아요. 바른정당 어떡합니까? 농담조로 이랬는데 오늘은 정말 웃음기를 쏙 빼고 제가 나라 이름 표정으로 좀 만들었어요. 아니 바른정당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충격파라는 거는 이게 몇 달 전부터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속된 말로 을러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은 당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왜요? 이제 정당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월급을 못 주는 상황. 그리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 같은 경우 9분 이제 뭐 그냥 그만둬야 돼요 그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그 중에 뭐 그만두진 않지만 적어도 저희 사무처 직원 중에 한 명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지금 뭐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뭐 축하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청약을 돌리기 좀 뻘쭘한 상황이 돼버렸고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다운돼 있죠. 다운돼 있는 건 맞죠.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이준석 최고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받은 거 하나 공개하셨죠. 요게 어제 저녁에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저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문자가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돌린 분들은 원외위원장들에게 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사무처에서도 이걸 받은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바른정당인 당원 중에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싶은 분은 뭐 예를 들어 탈당계, 그러니까 탈당계랑 입당계, 바른정당 탈당계랑 자유한국당 입당계 링크를 걸어가지고 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출하면은 일괄로 제출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누구 명의로 나왔냐면은 그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때 구성하겠다고 했던 거. 그래서 강길부, 김용태, 황현철 의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바른정당을 나가는 게 사실 좀 미안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그러니까 어제 동지들에 대한 이 문자도 그랬지만은 어제 정론관에 국회에 서가지고 이제 8분이 서가지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저는 일부러 전문을 읽었어요. 다른 분들은 방송으로 그냥 발췌된 걸 보셨겠죠. 전문을 읽었는데 거기 어디에도 지금까지 바른정당 내 구성원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뭐 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남아서 해달라면 미안함의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다 친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일종의 들어가지고 배신감 같은 거, 동지에 깜짝 대한 놀랐어요. 비애감 예. 같은 거. 이준석 의원은 친하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아무도 친하다 생각 안 했던 거 봐. 그러니까요. 아니 짝사랑이었던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도 1년 동안 예를 들어 바른정당에서 있으면서 뭐 희노애락이 있었으면은 예, 거기에 그렇죠. 뭔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우리는 보수제 통합을 위해서 뭐 큰 물로 갑니다. 뭐 이런 선물로 느낌의. 갑니다. 그리고 탈당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자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788-0146 팩스번호 입당하고 싶은 분 784-5078 뭐 팩스번호 이런 거를 문자를 돌리니까 남아있는 분들의 배신감 같은 게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별의 문화가 정당에서도 그렇고 또 뭐 부부끼리 간혹 그 이혼할 경우에도 그렇고 깔끔하고 편한 그런 이별이 아니라 항상 뭐 원한을 남기고 이런 뭐 감정을 굉장히 나쁘게 해서 헤어지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있는. 아름다운 이별은 유행가 가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형용모순이죠. 그렇군요. 바른정당.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바른정당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11명 의원들 남은 분들 그리고 남은 다른 당원들이 어떻게 추스리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이제 한 3, 4일 정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의원 11명 남았죠. 예. 그게 잘 추스려지면은 11명으로 또 이제 또 하던 거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 관리가 잘 못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질의멸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명은 공고합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상황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마지막 의총에 이제 그때 20명이 모였을 때 마지막 의총에 제가 갔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걸 좀 중재해 보려는 노력이 이제 있었죠. 중간에 예를 들어 전병국 의원이라든지 김세현 의원 통합전대 같은 걸로 통합전대도 있고 전대 연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연기하고 좀 시간을 갖자 이런.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합의점이 좀 나올 것 같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솔직히 밖에 기다리던 기자들은 밤 12시 돼가지고도 야, 이거 우리 기사 다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거 봉합되는 거 아니야?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12시쯤에는 갔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지점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통합전대랑 전대 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완고히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타결이 안 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11명이 남긴 남았지만 그 안에도 조금 더 잡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과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감정의 골이 지금 그걸 지금 서로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숙제군요. 숙제입니다. 숙제. 사실상 안 되면은 추가 탈당 가는 거죠,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유승민 의원의 리더십이 더 중요한데요. 뭐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이제 원내대표 맡고 있는 그 누구죠?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예고해놓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추가 탈당은 뭐 있을 거라고. 뭐라고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11명이라 얘기할 때 9명의 주호영 대표도 원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새로 한 분이 들어간 건 줄 알았어요.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이제 떠나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장례식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정당. 이제 제가 혹시 이거 오늘 하한가로 뽑아오신 분 없습니까? 바른정당? 제가 뽑아왔습니다. 성모 소장님이. 탈당파들을 뽑았는데요. 뽑아오셨죠. 원래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제 명분과 실리를 잘 조율해가면서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분당, 탈당, 뭐 합당 이런 거에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분 중요하죠. 물론 이제 내면적으로는 정치적 계산이 다 들어있지만 이 명분 결국 포장지입니다. 포장지가 근사해야만 국민들이 거기 동의를 해주고 그게 탄력을 받는데 그게 정치죠. 이분들은 뭐 어떤 명분도 없어요. 왔다 갔다. 포장이 잘 안 됐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명분이었죠. 포장이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최악의 명분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포장을 조금 더 한 게 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수가 뭉쳐야 한다. 뭐 조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자기 지지자 일부는 동의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라서 자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대탈출극. 뭐 졸렬한 어쨌든 탈출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탈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막기 위해 가지고 보수가 통합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이제 모순이 있냐면은 원래 교섭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당은 귀찮습니다.